한 2주 정도 전에 이정원님이 VDI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셨고요. 원래 이제 그 뒤로 후속적으로 그 뒤에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실제 상용화된 제품들 간의 어떤 좀 비교라든지 그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제가 일단 받아서 하게 됐고요.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정원님이 좀 Q&A 때 도와주기로 하셨습니다. 또 VDI라고 지금 보통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드린 클라우드 데스크탑 서비스의 가장 어떻게 보면 성공한 모델이고요. 꼭 VDI가 이거랑 같은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클라우드 데스크탑 서비스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VDI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클라우드 데스크탑 서비스라는 좀 약간 원본 소스가 논문 형태에서 가져다 보니까 이론적인 체계 부분이 잘 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념적인 측면에서 한번 전체적인 것을 보고 마지막에 실제 나와 있는 제품들의 어떤 특징과 그다음에 구조 그리고 그런 제품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략하게 보는 정도로 해서 오늘 아침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데스크탑 서비스는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 얘기할 때 파스, 이아스, 사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데스크탑 에이지 서비스라는 그런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다른 파스나 이아스 등과 마찬가지로 데스크탑의 가상화라는 기술 기반으로 서버 측에 구동된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자 측에서 클라이언트에서 본다는 건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꼭 서버가 필요한 거는 사실 아니에요. 클라이언트 자체에 내 서버 없이도 이렇게 구동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VDI라는 그런 개념들은 보통 보면 서버가 있고 그 서버에서 이용자들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가상의 데스크탑 환경을 만드는다는 거를 의미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VDI 이런 걸 항상 생각하는 게 예전에 영화 매트릭스 영화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인간은 자기가 인간인 줄 알고 막 생각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누워서 있고 머리에 막 이게 들어서 컴퓨터가 돌아가잖아요. 우리도 지금 부산 행복센터에 VDI 구축되어 있는데 부산 행복센터에 쓰는 VDI 입장에서 보면 서버에 실제로 데스크탑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싱클라이언트로 붙여서 하는 개념인데요. 사실 퇴근할 때 그걸 내리고 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 열잖아요. 그러면 어떤 날은 7번 피지컬 머신에서 이 VM을 만들어서 했다가 닫아버리고 그 다음날은 1번 피지컬 머신에서 VDI용 이미지를 떠서 생성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옛날에 영화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했던 그런 영화에서 보면 매트릭스 같은 그런 가상의 진짜 그런 개념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VDI도 VDI 세션에도 많이 소개됐지만 이런 클라우드 데스크탑 서비스가 출연한 배경은 보안 문제라는 게 굉장히 크게 요즘 대두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 뿐만 아니라 해킹 두 가지 양쪽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 회사도 보시면 PC 유지보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 입사자가 오면 그걸 설치하고 셋업하고 다음에 문제 생기면 트러블 슈팅에다가 각종 그룹 소프트웨어를 깔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거를 원샷에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고 어떻게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더 훨씬 더 효용성이 높은 게 굉장히 느리고 업무도 그런 IT 가이들이 일도 잘 못하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건물이 물리적 위치도 굉장히 떨어지는 환경에서 중앙에서 서버를 통해서 원클릭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사실 매력적인 그런 장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또 이동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태블릿이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외부의 어떤 작업 환경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데 여전히 PC만큼의 편의성과 퍼포먼스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데스크탑,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들이 많은 장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의 세 가지 분류인 사스, 파스, 이아스 중에서는 클라우드 데스크탑은 바스라고 표현하는데 이아스의 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아스가 보통 통상적으로 컴퓨팅 자원과 운영체제 또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해주는 형태라는 측면에서 IaaS로 분류를 하고 아까 논문이다 보니 그런 개념 체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오른쪽에 보시면 사스와 파스, 이아스에 대해서 각각 제공자, 즉 어떻게 보면 회사 내부적으로 쓴다면 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사용자는 개인이 될 거고요. 제공자를 정보 전략실로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실제 가상과 물리 리소스에 대해서 누가 컨트롤십을 가지고 있느냐를 저렇게 분류를 해놓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스나 파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데 IaaS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어떤 선을 우리가 사실 VM 같은 경우에도 이용자가 고객이 들어와서 서버나 메모리, 하드디스크를 선택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정할 수 있는 거. 근데 반면에 이제 사스나 파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데스크탑 서비스도 이아스의 하나로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라우드 데스크탑 서비스는 굉장히 용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그냥 VDI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VDE, 버추얼 데스크탑 인바이러먼트, 그리고 호스티드 버추얼 데스크탑 이런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혼재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실 때 이 우측에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데스크탑 가상화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좌측 세 개에 대해서 지금 파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프리젠테이션 가상화,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호스트 기반 데스크탑 가상화 세 가지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싱클라이언트나 또는 뭐 제로 클라이언트 또는 PC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좁은 협의의 VDI는 호스트 기반 데스크탑 가상화고요. 이게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저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컬 데스크탑 가상화는 뒷페이지 참고 자료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서버 없이 PC 내에서 샌드박스 또는 뭐 사일로 이런 형태의 용어로 표시되는데 이 PC 내에서 또 다른 가상의 PC 화면을 하나를 안전한 형태의 버추얼한 버블이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그걸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작업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서버가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데스크탑 가상화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로컬 데스크탑 가상화는 이제 망분리 이런 개념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VDI가 비싸기 때문에 좀 더 싸게 할 수 있을까라는 개념으로 나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의의 VDI에서 보시면 프리젠테이션 가상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꽤 오래됐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 닷컴 버블 시절에도 싱클라이언트, 오라클, 레리 앨리슨도 얘기했지만 그런 시절부터 굉장히 내려왔는데요. 최근에 이 가상화라는 기술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프리젠테이션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나왔던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터미널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원격에서 그 클라이언트 창을 통해서 들어가서 실제 또 데스크탑을 마치 쓰는 것처럼 이미 예전에도 가능했었던 기술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혹시 호스트 기반과 그 클라이언트 기반 컴퓨팅에 대해서 비교해 놓은 자료가 위에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그래서 PC에서 가상의 실제 이 화면과 실제 내 PC에 있는 이 윈도우 화면을 어떤 이런 툴바이 개념으로서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를 안 쓰고 이렇게 돼버린 경우에는 PC 한 대에서 서버를 쓰는 경우 이쪽이 서버고 이쪽이 로컬인데요. 서버를 안 쓰는 경우에는 둘 다 로컬에 있으면서 네트워크 접속 환경을 공무원들 같은 게 주로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실제 인터넷을 들어가는 경우는 이 상에서 맞고 요 딱 샌드박스로 표시된 하나의 어떤 갇혀진 개 모듈 내에서만 이렇게 외부 인터넷을 뭐 연결할 수 있도록 풀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다시 제어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클라이언트 기반으로 가상화를 쓸 경우에는 문제점들이 뭐냐면 실제 이 PC 이쪽이 만약 바이러스를 먹는다 그러면 저쪽도 같이 죽어버리는 거죠. 저쪽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서버 기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버만 안전하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에 언제든지 들어와서 문제없이 쓸 수 있고 데이터도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는데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싼 대신에요. 그럼 이거를 하면 아까 얘기했던 뭐 보안이라던가 아니면 관리의 효율성이라던가 아니면 비용 뭐 이런 여러 가지 미래를 도입하는 효과들이 있는데 방금 로컬 데스크탑 가상화를 쓴다는 얘기는 보안 외에는 다른 거는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뭐 비용도 뭐 비용이 가장 큰 이유죠. 예. 사실 망분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맞아요, 맞습니다. 거잖아요. 망분리 때문에. 다른 뭐 관리 효율성이나 이런 거는 전혀 고려 안 하고 오직 그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강남구 같으면 하겠지만 저기 어디 고흥군 이런 데서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잖아요. 대당 한 150만 원인데 이거는 5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다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신에 그런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근데 망분리라는 어떤 그 고유의 정부가 추진했던 목적을만을 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고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정보 유출이나 극비 정보가 새는 경우는 없잖아요. 다 외부에서 어차피 받은 정보들이고 대신에 이제 그 개인의 어떤 납세했던 그런 개인 정보들이 유출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근데 아까 이제 얘기했던 네. 보안 관리 효율성이나 비용이라는 네. 측면이 있는데 사실 맨 밑에 있는 비용이라는 거는 구축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기초. VDI를
구축을 하면 전체적인 어떤 그 PC 환경에 대한 그 TCO가 절감된다는 관점에서의 비용인데 사실 이거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예. 결국은 망블리에 대한 어떤 네, 보완적인 측면만 고려되는 네.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리고 PC 환경에서의 어떤 그 대체 비용을 보시면 이제 기존의 이 저희 호스트 기반 데스크탑 가상화의 경우에도 싱 클라이언트나 제로 클라이언트를 써야 되는데 일반 그렇죠. 네, 일반 PC는 PC대로 그대로 주고 또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주면 이건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꼭 그래서 이게 VDI가 한다고 해서 비용이 뭐 더 세이브 될 수 있다고 보지 않고 그 외에 이제 비용도 하나의 장점인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한다고 봐야 돼요. 망블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바뀌면서 올해 3월까지 그 고객 가입자 고객 정보 100만 이상 그리고 그 매출액이었잖아요. 매출액이 100억 이상 되는 기업들은 반드시 망블리를 해야 되는 게 있었고 그래서 올해 3월까지가 시한이었어요. 그래서 뭐 공공이나 아니면은 대기업 중심으로도 VDI가 도입이 엄청나게 많이 됐고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 중에 그 요건에 이제 거의 다 하면 다시 또 이건 또 적용을 해야 될 테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물어봤는데 이게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권장사항인 거지. 그래서 우리 콜센터가 다 이거를 망분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긴 하는데 VDI를 꼭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물어봤는데 CJ 오쇼핑 같은 경우가 그 케이스였거든요. 원래는 올해 3월까지 도입을 해야 되는데 3월까지 도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행령이어서 그게 물어봤더니 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를 입증을 하면 이제 어느 기간까지 유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3월까지 다 맞춰야 된다가 아니라 3월 달에 이제 점검을 시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뭐 이럴 건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도입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가 입증 소명될 수 있으면 괜찮다라고 그때 CJ 오쇼핑 개발 담당자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 최초에는 한 2년 전, 3년 전에는 사실 이게 물리적 망분리만 되는 걸로 얘기가 됐다가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논리적도 된다라고 해서 이제 VDI가 되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좀 배경을 이해하시면 이걸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좀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부산 그 저희 콜센터, 고객 행복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관리 유지 보수의 목적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서울 행복센터와 다르게 부산 행복센터는 PC 자산이 저희 헬로비전 자산이었고 그걸 노후화돼서 교체에 대한 수요가 있었는데 어차피 교체해줄 때 이번에 VDI를 한번 싹 해버리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서울 쪽은 계획이 없어요. 서울 쪽은 그건 저 텔레닉스 자산이기 때문에 텔레닉스가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로컬 데스크탑 가상화는 그럼 네. PC에서 또 다른 가상화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부모 자식으로 치면 원본 PC는 어느 게 된 건가요? 뭐 PC 로컬이 기존의 PC가 다 PC가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얘는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이버를 접속하면 얘가 안 되니까 내부만 띄워서 같은 해야 돼요. 경우에 행정 정산법만 그러니까 별도로 따로 또 만드는 거예요. 이제 PC에서 그렇죠. 만드는 거예요. PC에다가. 그러니까 로컬 워크스페이스는 PC고 네. 가상 워크스페이스는 그냥 어플리케이션이었어요. 그러니까 맥북에 저도 이제 맥북을 쓰는데 맥에도 이제 OS가 맥OS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맥OS 하에서 사파리에서 돌아가지 않는 액티브엑스 같은 것들을 쓰려면 거기에 윈도우즈가 깔려야 돼요. 그래서 윈도우즈를 저렇게 VM처럼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을 띄우고 거기서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띄우고 그런 용도로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략 한 시트릭스와 지금 시장에 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VM웨어, 레드햇 정도에 대한 그 이론적인 논문에서 있던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이런 뒤에 내장이랑 구성도가 있는데 뭐 그 하나하나의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저희가 지금 뭐 숙지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개를 보면서 대략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와 각각의 어떤 차이점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젠 데스크탑 얼마 전에 이정원님의 했던 VDI 장고 그 자료에 보시면 시트릭스가 시장 점유율 1위였거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가장 좀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제품 이름은 젠 데스크탑이라는 그 데스크탑 가상화 이런 서비스를 위한 전용 솔루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리시버라고 있는데 요 모든 이런 제품들이 클라이언트에 설치돼야 될 하나의 모듈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모듈 클라이언트에 있는 모듈과 서버 단에 있는 쪽이 통신을 하기 위한 어떤 게이트웨이 이런 부분들이 꼭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접속에 대해서 보안을 관리해줘야 될 액티브 디렉토리 또는 뭐 인증 서버 같은 모듈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버추얼 데스크탑을 쓰기 위해서는 굉장한 리소스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씩 이제 요청할 때마다 떼주는 거잖아요. 이런 떼주는 거에 대한 툴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툴들과 이런 클라이언트 그리고 액세스들을 전체적으로 제어해주는 컨트롤러 이런 개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런 클라우드 데스크탑 서비스의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젠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과 이런 OS 이미지들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프로비전 서버에서는 OS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컨트롤에서는 각각 필요한 이용자별로 필요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지정해서 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제 나머지 제품들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의 리모트 데스크탑 서비스 RDS라고 하는데 윈도우 2008 서버부터 제공했던 기능인데 비슷하게 클라이언트에 설치된 모듈이 있고요. 그다음 서버 사이드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우리가 뭐 IP 주소 잡을 때도 게이트웨이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게이트웨이가 있고 중간에 모든 걸 컨트롤해주는 브로커가 있고 인증되는 부분, 실제 하이퍼 V랑 연동해서 이런 서버 사이드에서 하는 그런 모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RDS라고 안 하고 이런 버추얼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라는 별도의 성공분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논문이 약간 조금 시간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업데이트된 건 아니지만 어떤 특정 시점에 스냅샷을 봤다는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여러 제품들을 비교하는 데는 한번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VM웨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이제 이 외부 세미나나 자료들 같은 거 보시면 vSphere 이런 소문자 V, 저희랑 비슷하게 소문자 비율을 시작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vSphere는 통상적인 VM이나 이런 쪽에 사기는 서버 사이드의 제품군이고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클라우드 데스크탑 서비스를 위해서는 뷰라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유사하게 클라이언트라는 뷰 클라이언트라는 클라이언트용 구조가 있고요. 대신에 뒷부분의 서버 사이드에서는 vSphere라는 VM과 동일하게 같은 VM과 동일한 그런 서버 쪽 제품군을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이트웨이가 있고 인증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산이 이거 쓰는 거죠. 두산이 아마 이걸 두산이 VM웨어 거를 채택을 해서 VM웨어 쓰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은 한 2위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시트릭스키 원래 젠이 1위고 VM웨어가 2위인데 우리는 VM웨어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레드햇, 리눅스로 유명한 기업이죠. 레드햇에서 제시하는 기능인데요. 이 경우에도 역시 클라이언트에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인증 서버가 저 뒤에 붙어 있고요. 하이퍼바이저, 매니저, 크게 컨트롤해주는 이런 구성 들어가 되어 있습니다. 레드햇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스트렉스 그래서 하이퍼바이저 KVM이라는 커널 베이스드 버추얼 머신이라는 조금 잘 알려지지 않은 자체 VM 시스템. 그래서 공통점 구조적인 어떤 기술적 관점에서 공통점들은 이런 요소들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 제품에 따라서는 특정 기능들이 이렇게 통합되어 있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차이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찾다 보니까 시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가 정리가 완전히 돼 있지는 않는데 시트릭스가 시장 점유율 1위고 먼저 시작했고 또 지금도 계속 1위를 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뒷부분에 있는 가상화 플랫폼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소프트웨어 설정을 잘못했는데 하이퍼 V이고 VM웨어는 vSphere 이렇게 데디케이트된 제품을 제공하는데 시트릭스는 자체 어떤 VM이든 VDI든 다 쓰는 그 가상화 솔루션 젠 서버 외에 서드파티 경쟁사 제품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앞단에 있는 V 데스크탑에 그러니까 가상 데스크탑에 그 시장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클라이언트도 윈도우, 리눅스의 맥까지도 같이 제공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별로 만약 세 개를 다 써야 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보면 스트렉스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꼭 이쪽 그러니까 버추얼 데스크탑을 위해서만 뒤에 서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보 전략실에서 이미 VM으로 해서 VM 서버를 사놨는데 또 데스크탑을 살려다 보니 VM웨어의 데스크탑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 경우에 시트릭스를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유연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직 서버 쪽에서는 시트릭스가 시장 2위지만 데스크탑 쪽에서는 시장 1위인 제품일 것 같고요. 각사가 사용하는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다른데요. 이 프로토콜 약자에 대해서 밑에 제가 풀어서 정리하는데 시트릭스는 ICA라는 아주 데디케이트된 자사만의 그 규약을 쓰고 있고요. 레드햇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기반의 스파이스 프로토콜을 쓰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한 RDP는 국제 표준화 기관인 ITU-T라는 그런 표준의 기관 프로토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별로 조금씩 접근하는 방법과 뷰나 전략, 또 스테이터스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정원님 보여주셨던 자료입니다. 이 시트릭스가 압도적으로 시장의 1위를 지금 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인데요. 자료인데 MS와 VMware의 어떤 스택, 솔루션들의 스택을 쫙 비교해놨다는 그런 것들입니다.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정원님이 안 오셨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가 뭐 거의 100% 완벽한 그런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지만 혹시 그래도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이 자료를 조사하기 전까지 DJI는 그냥 싱클라이언트 그냥 저희 접했었던 그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클라우드 데스크탑인 큰 범주에 있던 가상화 기반의 데스크탑 서비스고 그 안에 VDI는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모델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또 제품들 간에 그냥 똑같이 거기서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기능적인 차별화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간의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교는 어때요? 가격적인 비교는 안 맞지만 아마 시장 점유율대로 아마 가격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싼 특별한 제품들이 비싸게 받고 근데 시트릭스가 제일 비싸고 VM웨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별 크게 차이는 없을 건데 아까 표 보시면 이제 요새는 그 레드 기반의 그 스파이스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KVM 좀 대세고요. 시트릭스도 이제 KVM하고 스파이스를 자기네 이제 라인업으로 지금 집어넣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그 렌더링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가상의 자원들을 자기 로컬 PC에다가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이미지나 뭐 마우스 컨트롤 할 때 뭐 지연 이런 거 없이 갖다 놓을 수 있느냐 그런 거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프로토콜이라서 지금 레드의 기반에 저건 많이 지금 사용을 하죠. 가격도 좀 저렴하고. 저희가 로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처음에 왜 가져왔던 그 싱클라이언트하고 걔네 그 KVM 서버도 보면 스파이스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가격 면에서 시트릭스나 VMware 쪽이 제일 비싸게 맞고요.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가격의 어떤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하이퍼브라고 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고 서버 안에 그러니까 윈도우즈 2008년, 2012를 구매를 하면 하이퍼바이저를 쓸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트릭스나 아니면은 VMware보다는 조금 저렴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 제품이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던 이 KVM의 스파이스보다는 좀 가격이 비싼 게 맞고요. 대신 어떤 부분들이 강점, 장점으로 작용을 하냐면 그 가격이 비싼 대신 시트릭스나 VM웨어,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은 vSphere, 하이퍼V 여기에서 결국은 고객의 리소스를 관리해주는 인터페이스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기능들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명의 뭐 임직원이 있는데 1000명의 임직원의 VDI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리자가 굉장히 편의성을 이제 극대화시킨 거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저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업력이 쌓인 거죠. 실제로 IT 고객들은 이런 것들을 원하더라, 저런 것들을 원하더라 하는 어떤 그런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고도화됐는데 이 레드햇 기반의 KVM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물론 이제 KVM 자체가 그 사용 하이퍼바이저가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을 하면 라이센스 비용을 굉장히 낮출 수 있어서 가격적인 면에서는 좋지만 결국은 이걸 기반으로 어드민 포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제로 오픈소스 기반이기 때문에 상용 기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회사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업력이 안 쌓이기 때문에 가격이 정말 싼 거를 하려면 결국 KVM의 스파이스를 써야 되는 게 맞지만 이 시스템을 관리해야 되는 IT 쪽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부담스럽죠. 이걸 쓰면 안 되는 기능도 많을 거고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술 지원 받기도 물론 요거를 SI 형태로 납품하는 회사가 해주긴 하겠지만 쟤네들처럼 이제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보통 채택하는 게 좀 비싸더라도 그냥 VMware나 시트릭스 서버 안전빵으로 가는 게 맞지. 괜히 내 돈 아닌데 뭐 절약한다고 KVM 스파이스 썼다가 문제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게 좀 많이 시장에 좀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요 기반으로 갈 수도 있고 저기 상용 기반으로도 갈 수도 있고 요게 좀 아마 시장에서 선택하는 호불호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버르디가 저 KVM 스파이스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럼 걔들이 현대해두는 우리 검토한 것 중에서는 제일 우리 장관님이 얘기로는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이나 기능도 한 추세를 따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그거 막 다스 형태 서비스 한다고 하면 그게 좋지 않겠냐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어디야 부산하고 지금 저희 본사 개발자들에서 한 250개 정도 250개 맞죠? VDI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가 저 밑에 거를 라인업으로 하나 잡아서 이제 제안을 했었었는데 가격면에서 저 위에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이 대부분 라이센스 비용이거든요. 근데 해당사 VM웨어죠 결국 VM웨어 공급하는 데서 라이센스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더핑을 쳐서 라이센스가 아니라 IBM. 하드웨어도 있었고 라이센스도 있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IBM 서버가 굉장히 싸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 거죠. 라이센스도 가격을 많이 낮춰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IBM 하드웨어 가격도 굉장히 낮춰서 들어와서, 통상적으로는 VM, 시트릭스, KVM 이렇게 들어오면 가격면에서는 이게 선택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센스 비용을 낮추고 IBM 하드웨어 비용을 뭐 거의 반 이상 더핑을 치면서 들어오면서 가격이 비슷해지는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노하우나 아니면 뭐 그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레퍼런스가 제일 입증이 잘 된 시트릭스나 VMware 쪽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MS는 공짜인가요? 공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하이퍼바이저가 MS 윈도우즈에 아예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2011을 이번에 내가 만약에 하면 다른 데는 VM이나 이런 거는 가상화하기 위해서 별도 라이센스를 또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이퍼바이저가 이미 윈도우즈 2012에 들어있고 그 어드민 센터가 이미 패키지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하기 위해서 윈도우즈 2011을 사면 그냥 내가 그것만 매뉴얼 보고 공부만 하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장점인 거죠. 윈도우만 사면 공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회사가 윈도우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윈도우즈로 갈 거라고 하면 윈도우즈 2011을 사면 하이퍼바이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서버를 통합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하는 데는 윈도우즈 2011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 네. 부산 한국센터가 개발자 브리드를 했는데 이거를 샀으면 VM에 안 샀어도 된다는 조금 얘기가 틀린 얘기야.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윈도우즈 2012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VDI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서버 관점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클라이언트 관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틀린 거죠. 그러니까 하이퍼바이저라는 가상화에 대한 기술은 맞는데 VDI를 관리하는 거하고 서버를 관리하는 거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 이쪽은 그룹에 대한 관리, 권한 관리 막 이런 쪽에 되게 이제 아주 세세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얘는 그냥 서버 관리이기 때문에 인프라 관리 쪽에 대한 측면이 강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디자인 공유하고 마치고